민사재판 실무 기본인데요. 왜 기본인지는 아시죠? 그 이제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민재실 A+죠 일단은. 민재실이 뭐 전국 랭킹이 나와서 전국 등수도 나오지만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일단 어쨌든 A+를 받아야 되잖아요. A+를 목표로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A+ 받아봅시다. 뭐 A+ 별건가요? 뭐 그냥 대충 쓰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이 강의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OT가 있습니다. 그래 6회인데 뭘 할 거냐면요, OT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은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뭐 아는 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좋은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령을 좀 한번 해보고, 천박하지만 요령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쟁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쟁점도 그냥 우리 나열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이 시험 양식에 맞게 그 순서에 따라가면서 당연히 이 쟁점은 우리 민법, 그다음에 뭐 민소,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민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쟁점들을, 중요한 쟁점들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연습해봐야죠. 아무리 기본이지만 사실은 이 본격적인 연습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전에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래도 우리 그 시험 유형에 따라서 사례형, 기록형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풀 거예요. 연습이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봅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우선은 최신 판례를 좀 해볼 겁니다. 언제나 이 시험은 아시지만 우리 시험은 판례만 물어보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데 최신 판례는 특히 중요해요.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신 판례는 아마 수업 때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판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몇몇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채권자 취소, 보정지상권, 뭐 계약의 해제, 임대차, 요거는 이제 시간 봐서 이런 몇 가지 주제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6회 정도 끝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끝나기 전에 드릴게요. 지금 하면 양아치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일단 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신뢰가 생겼을 때 제가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화를 안 냅니다. 지금 얘기하면 화를 내겠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제가 원래 농담 같은 걸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돈 내고 와서 농담 들으면 돈 아깝잖아요. 우리 농담 생략하고 갑시다. 근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인천에서 왔는데 아니, 지금 하면 양아치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 합시다. 백화점에 그 MVP 주차권 있잖아요. 그거 아셨어요? MVP 주차권을 아무 지점에다나 차 댈 수 있는 주차권이라는 거 아셨어요? MVG라고 그러던데 Most Valuable. 하여튼 그거 뭐 하여튼 그런데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중고나라에서 팔리던데요. 자, 아무튼 몇몇 얘기만 해봅시다. 뭐 우리 지금 뭐 민재실, 요거 민사재판 실무, 이제부터 그냥 귀찮으니까 민재실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요 사실은 연수원에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쵸? 말 그대로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님 입장에서 판결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게 뭐 연수원에서는 그냥 민재 이렇게 부르고요. 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요. 민재 성적이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형제보다 더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연수원에서는 여러분들 그 판결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쓰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은 연수원에서도 판사님이 되는 분들은 뭐 몇 명 없는데 지금은 또 다이렉트로 되는 분도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판결문 쓰는 걸 배우나 봐요. 근데 사실 판결문 쓰는 걸 배우면 변호사로서 활동하기도 좋죠. 어차피 판사님 비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판사님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잘 긁어줘야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판결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로스쿨에서는요, 사실은 좀 달라요. 요게 요 연수원에서의 민재 과목과 조금 다른 것이 로스쿨에서는 판결문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검토 보고서 쓰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흔히 아는 그 사례형 이 문제를 같이 봅니다. 이 두 개를 테스트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검토 보고서 쓰는 문제가 300점, 사례 쓰는 게 이제 100점, 그래서 이렇게 400점인가요? 이렇게 나왔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형제실 들어보셔서 알죠? 기말고사 한 방입니다. 중간고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한 방이라는 점이 잘 쓰면 되게 유리한데 계속 미루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막판에 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서 잘 하시되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뭐 연수원에 보통 쓰는 교재가 있어요. 민사실무 2.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될 3월부터 듣게 될
이 민재실 과목에서도 사실은 이게 공식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은 여기 맞춰져 있어요.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큰 도움은 안 되죠. 물론 이제 결국 검토 보고서라는 게 판결문의 초안이기 때문에 결국엔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기재라든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식 교재지만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안 보고 실제로 필요한 교재가 있어요. PPT죠, PPT. 사실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 수업 형제실 들어보셨잖아요. 형제실 수업도 PPT 띄워놓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PPT이기 때문에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았죠. 그래서 책으로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뭐 합니다. 무슨 있어요, 책. 나눠주는 거 하나 있어요. PPT의 템플릿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 살 거예요. 여기 시험에 나오죠. 우리 시험은 결국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면 어떡하냐. 물론 이 나올 만한 것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있는데 이거? 그냥 강의 노트. 예, 그거. 거기 나옵니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만 보면 되나요? 물론 어디 갔어요? 이거 보셔야죠. 판례. 이 판례는요 여기 다 안 들어있어요.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혹은 판사님이 찍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판사님이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번 얘기하는 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우리가 시험 문제를 그분들이 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의 전파를 받잖아요. 그래서 언급하는 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느 정도 나오나요?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PPT가 이 강의 노트가 민사실무 2의 사실은 편제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나올 만한 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준비하시면 돼요. 형제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뭐죠? 그 주문의 유형에 맞춰서 공소기각 면소에서 뭐 전단, 후단, 무죄 뭐 다 나오잖아요. 하나씩. 이것도 다 나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요령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기말고사의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제 판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업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의식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 강의를 굳이 돈 내고 듣는 이유다라고 하면 수업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수업에서 언급한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판사님이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수업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수업은 아니잖아요.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수업을 어떻게 잘 들을 건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하자고요.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3월부터 수업을 잘 들으세요. 지금 저하고 하는 이 시간의 중요도가 1이라고 하면요. 이거 10입니다. 10.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을 안 들으면 뭐 말짱 꽝이에요.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고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생소합니다. 검토 보고서 안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형제실 때 써봤죠. 그렇지만 쓰는 표현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증거의 중요도도 좀 낮고 대신 그 법리의 중요도라든가 판례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우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형제실에서 시간 부족 느끼셨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거보다 더 부족해요.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 우리가 뭐 난이도 따질 수 있는 시험이 뭐 변호사 시험, 민사 기록형이에요. 기록형. 그다음에 우리 조금 보는 민재실의 기말고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 우선 선발이 안 되게 되면 연수원 가서 보는 로클럭 시험 이렇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어렵고요. 여기 한 중간 정도 되고 이게 제일 쉽습니다. 순서 이렇게 돼요. 난이도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시간도 제일 부족하고 어려워요. 변호사 시험은 뭐 약간 성격이 달라서 좀 어렵죠.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는요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쓰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요거는 양은 적은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A냐 B냐 잘못 선택해서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이거 쉽습니다. 요거. 다만 함정은 다 잘 쓴다는 게 문제죠. 요거는 어렵지만 뭐 편차가 있지만 이건 쉬운 대신 다 잘 쓰기 때문에 조금만 못 쓰면 떨어진다는 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난이도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어렵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도 써 있지만 뭐 이제 우리 종강하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시험은 토요일 날 보잖아요. 종강하면 뭐 운 좋으면 일주일 남고 운 나쁘면 다음 날 봅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되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준비 못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이 시험이 편차가 커도 뭐 A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 종강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뭐 제 생각에는 2주 정도 전에는 종강을 하시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시면 되죠. 기말고사 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게 기본이고요. 이거 기본 강의고 원래는 이게 심화 강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 인생이 지금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여기만 일단 신경 씁시다. 앞날이야 뭐
저 오늘 인천에서 오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더 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기말고사를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로컬러 우선 선발이라고 그래서 물론 전제가 있죠. 형제실도 어느 정도는 봤어야 돼요. 민재실이 훨씬 중요하지만 형제실을 망했으면 사실 되게 힘들죠. 그래서 혹시 형제실을 그럭저럭 뭐 최소한 A0 정도라도 보셨다면 만약에 민재를 너무너무 잘 보신다면 면접 보고 가시면 되죠. 로컬러 우선 선발. 뭐 이런 게 안 됐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이제 학점이죠. 학점. 좋은 학점. 뭐 A+. 우리는 뭐 A0 이런 거는 이런 거 하려고 설마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하려면 그냥 혼자 하시죠. 혼자 하면 됩니다. 우리는 A+를 목표로 왔기 때문에 좋은 학점이 남겠죠. 좋은 학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우리 학점으로 뭐 취업하나요? 어차피 변호사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그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과목보다는 제 생각에 민사재판 실무 성적이 좋다고 하면은 뭐 어필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협상론 이런 게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한 큰 법인들 간다면 필요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막변을 한다면 필요 없거든요. 우리 협상 잘해서 뭐 하나요? 그렇죠? 아니죠. 협상 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말을 정정할게요. 협상 잘하는 게 90%죠. 제일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보다 이런 민사재판 실무 성적이 좋으면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항상 불안한 게 그런 거거든요. 과연 이분이 나와서 잘할 수 있을까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뽑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민사재판 실무의 학점인 것 같아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죠. 로클럭 시험을 위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땡겨지는 것 같은데 뭐 9월 초, 8월 말에 보는 연수원에서 보는 시험, 이 시험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변호사 시험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서 중요한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형식을 뭐 사례로 내든 기록으로 내든 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변호사 시험 공부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판사님이 얘기하는 판례들, 그 다음에 각 주에 있는 판례들 이런 게 정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읽어보면 압니다.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건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다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을 배워요. 더군다나 우리는 판례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클럭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9월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한 10월, 얼추 이렇게 그냥 뭐 어여하면 10월이거든요. 그럼 시험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남아요. 이때 그냥 공법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붙어요. 왜냐면 앞에서 민사와 형사를 했잖아요. 물론 선택 과목은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험이 지금 민재실 준비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 많은 시간도 투입되지 않잖아요. 일주일 정도 투입해서 변호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것들 한번 다뤄본다. 좀 아쉬운 건 요 연습까지 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아까 적어드린 쟁점들이라도 중요한 건 계속 좀 가능한 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원래 스타일이 뒷일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모자르면 날릴 순 없고 날리면 이제 욕을 먹기 때문에 뭐 시간을 좀 더 늘리던 뭐 이렇게 할 텐데요. 가능하면 작년에 사회를 했어요. 재작년에 사회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 문자나 이런 피드백이 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더 천천히 말을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뭐 제가 원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6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천천히 할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고 뭐 좀 해볼 건데요. 말이 빠르면 계속 눈치를 주세요. 사실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오늘 증인신문하는데도 판사님이 좀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를 주세요. 그럼 제가 천천히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진행하는 순서는 제가 뭔가 같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 없이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뭔 내용이 있는지 압니다. 제가 쳤거든요 처음에. 근데 뭐 필기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거의 다 써 있을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시죠. 자 볼까요? 뭐 2페이지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앞에. 그래도 한번 봐야죠. 자 보시면 뭐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왜? 뭐 이 강의의 기획 의도 저도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근데 이제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을 스크린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취지도 있습니다. 좋죠. 나머지 뭐 쓸데없는 내용이고요. 자 문제는 2번 우리 기본편에서 뭘 할 건지 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거나 이르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기본이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우리가 풀기 때문에 왜 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수업을 담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고득점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담을 건지를 예상해야 담겨요. 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게 뭐 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되거든요. 또 복불복이에요. 어떤 판사님은 굉장히 강의력이 좋은 판사님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다 훌륭하지만 범접할 수 없이 훌륭하지만 뭐 또 전달하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왜 모르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릇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자, 3번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정. 저하고 같이 그릇 만들고요.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외우시고 그때그때. 안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뭐 심화 강의 5월에 진행될 예정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6월에 기말고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 이 4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2단계입니다. 2단계.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게 뭐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요. 얘기한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뿐이에요. 제가 학교 수업을 뭐 미리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한 것 중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언급한 게 나와요. 다만 그걸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OT는 끝내고 우리 민재실, 민재실 뭘 배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배우는가? 판결문 작성을 배웁니다. 소장과 조금 다르죠?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소장을 쓰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청구 취지라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구를 하게 된 이유, 청구 원인을 씁니다. 그렇죠?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게 판결문에서는 주문이고요. 여기 대응하는 게 이유죠. 그래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장에서의 청구 취지, 청구 원인에 대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사실은 판결문 작성법을 배우지만 시험은 판결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판결문을 구성하는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 요거 이제 로클럭이 되면 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주면 판사님이 보고 판결문을 쓰겠죠. 요거를 우리가 기록형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이 소장과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른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얘기하는 소장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소장은 아니에요. 우린 전부 승소해야 되잖아요. 일부 승소하면 오답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문에 가깝죠.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형식은 소장 형식이라서 조금 달라요. 자, 뭐 4페이지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죠. 로스쿨에서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런 점이 우리한테는 사실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여러분들 뭐 이게 형제실 들어보셔서 아시지만 이 수업의 진행 방식이 자료를 먼저 던져주잖아요. 인터넷에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다운받아서 뭐 과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가면 강평을 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판결문을 던져줄 겁니다. 1주차나 2주차 때 판결문을 던져줄 거예요.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판결문은 거의 뭐 줄글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라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목차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근데 우리는 검토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좀 중요해요. 뭐 그런 점 우리의 부담이고. 다만 이제 좀 좋은 점은 판결문은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기재례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한국어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문 누구 보고 이제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된 기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서로 이렇게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에서 숨을 한번 쉬고 그다음에 또 읽고 뭐 이렇게 돼야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결문은 굉장히 전형적인 기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수원에서는 다 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토 보고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으로 쓰지 않아요. 뭐 했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부담이 없죠. 근데 어차피 판결문을 작성을 공부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어렵겠죠. 어차피 비교는 안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민재실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되지 판결문 작성 공부법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는데 민사실무 2 교재는 판결문 작성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 독학하겠다 무의미하죠.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시험이 안 나오는 거 공부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시험 보러 왔지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공부야 뭐 평생 하시는 거죠. 구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간단해요.
적어도 이 300점, 400점 중에 300점을 차지하는 검토 보고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자는 게 사실은 우리 일주일에서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것만 하면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 쟁점을 한번 스크린해 보는 거, 그리고 기타 뭐 여러분들 곧 3월부터 배우실 뭐 강의 계획서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시험에 나왔던 것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6회를 보내자는 겁니다. 자, 교재.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마치 민사재판 실무를 그냥 별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민사법과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민법이 그 민법이죠. 뭐 우리가 민재실에서 뭐 물리 배우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교재는 당연히 보셔야죠. 이걸 안 보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끽해봤자 이거 몇 번 하죠? 민재실? 뭐 한 열 몇 번 하나요? 열 몇 번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민법, 민소, 민집의 쟁점을 다 하겠어요. 기본 교재는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보시고 민재실을 위한 공식 교재가 있습니다. 공동 구매하는 거. 곧 공동 구매하라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 중에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민사실무 2는 뭐 그냥 작년 거 보셔도 돼요. 안 바뀝니다. 거의. 민사재판 실무 강의 노트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돈이 없어도 딴 데 아끼셔서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서 이거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민사실무 수습 기록. 이게 이제 1하고 2가 있는데요. 뭐 오버하시는 분들은 2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을 텐데 왜 자료가 없죠? 자료가 왜 없죠?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자료를 갖다 달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민사실무 수습 기록 가세요. 달라고 하세요. 줄 겁니다. 공짜입니다. 자, 민사실무 수습 기록 2까지 오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1만 보셔도 돼요. 시간이 남으시면 2 보는 거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재실은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뭐 실력을 X축, 점수를 Y축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어떻게 쓰죠? 기억이 안 나요. 20년 전에 했던 거라. 뭐 이렇게 하여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이거 맞아요? 아이씨, 왜 이렇게 뭐 좀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실력이 좋으면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에서 그 뭐 로클럽 같은 거 되신 분들 보면 공부 오래 하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생비법에다가 막 갑자기 막 되신 분들도 있어요.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 시험은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변수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실력 있어서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시험을 보면 내가 아는 거는 쓰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건 무조건 쓰고 싶습니다. 점수를 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내가 아는 거를 다 쓰겠다고 욕심을 내는 순간 뒤에 걸 못 써요. 완성을 못 해요. 이건 끝까지 다 못 쓰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끝까지 일단 다 쓰기만 하면 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정말 절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변호사 시험, 민사 시험보다도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반밖에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뭐 메모를 꼼꼼하게 하시겠다 이러면 정말 메모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쓰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민사실무 수습기록 1 정도로 일단 열심히 보시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요건사실. 사실은 이 책은 살 필요는 없죠. 우리 이 요건사실은 연수원의 그 뭐예요? 11,000원짜리 얇은 책인데요. 11,000원인가? 뭐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이제 늘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변호사 시험 보시면서 보는 책을 보면 됩니다.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은 어려워요. 설명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슨 책을 보시던 요건사실로는 머릿속에 있어야죠. 요건사실을 모르고 무슨 기록을 보겠다는 거죠. 그거는 찍겠다는 거거든요. 에세이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건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뭐 이런 책들을 다 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뭐 살 필요 있나요, 우리?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학교마다 이걸 억지로 사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중에 필요한 거는 그 강의 노트, 수습기록 1 정도 아닐까 싶어요. 나머지도 근데 뭐 비싸진 않아요. 연수원 책들의 특징은 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서 뭐 하시고 시험 붙으면 뭐 갖다 놓으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하시고 그다음. 근데 나는 무조건 A뿔을 받아야 되고 뭐 전국에서 뭐 한 자릿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봐야 되죠. 우선 전화위치 판결은 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전화위치 판결은 최근에 3년분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판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특히 이제 막판에 시험 직전에 뭐 시험 종강 전주 뭐 이때쯤에
은근슬쩍 흘립니다. 예, 혹시 안 흘리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프터로스 그런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뭐 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언급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3년분 정도의 전압 판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우리 연수원의 민재 기록 3년분 1학기, 2학기 뭐 구해서 뭐 쟁점이라도 좀 받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나는 뭐 이걸로 그냥 끝장을 보겠다. 뭐 우선 선발 되겠다라고 하면 좀 잘해야 되거든요. 많이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 1, 2, 3, 4 이것도 봐두면 좋겠죠. 좋겠죠. 그죠? 3학기 기록이 있어요. 좀 두껍거든요. 네, 이것도 3년분. 그다음에 연수원에는 민사 실무 1, 민사 변호사 실무가 있습니다. 소장 쓰는 거거든요. 근데 쟁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쟁점 구해서 한 3년분. 그다음에 연수원에 그 수시평가라는 시험이 있답니다. 그 수시평가를 보면 뭐 거기 주문 문제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어요. 이것도 구하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금딱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주문 연습. 여기까지 갈 리가 없겠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 로클럭에 목숨 걸었다 이런 분들 빼고는 변시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3개만 찍어라 그럼 제 생각에는요, 강의 노트, 수습 기록 1, 그다음에 판례죠. 3가지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 기타 여러분들이 평소에 민사기록 하시면서 민사법 공부하시면서 보는 교재들은 꾸준히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게 뭐든 핸드북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될 텐데요. 학교 수업 진행 방식은 여러분들이 형제실을 들어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똑같아요. 전국 공통 수업 자료를 가지고 판사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과제 내주고 강평합니다. 근데 다만 이 검토 보고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은 해주세요. 말은 해주시는데 뭐 제 경험상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검토 보고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판결문을 써봤지. 그래서 조금 뭐 좀 눈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연수원에서 여러분들 그 뭐죠? 학예 연수인가요? 방학 때 연수원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눠주는 검토 보고서의 양식과 수업 때 나눠주는 양식이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작성 요령만으로 뭔가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우리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강의 계획서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2017년 건데요. 똑같아요. 2018년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15년, 16년이 똑같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씩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전체적인 진행은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과제라는 말이 붙은 게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그 2주차 때 과제 1, 해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과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 1은 해제고요. 과제 2는 요건 사실이고, 과제 3은 기록이고, 과제 4가 근저당 말소, 과제 5가 법칙, 또 10주차 때 과제 유익이 최대네요. 11주차 때 상계, 12주차 때 채취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록형으로 나올지 검토 보고서로 나올지 사례형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옵니다. 정말 나와요. 여러분들 6월에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록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6주차 때 하나, 8주차 때 하나, 13주차 때 하나 이렇게 3개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민사실무 수습기록 1의 기록이 한 5개인가요? 있을 텐데요. 앞에 1번은 너무너무 쉬운 기록이라서 그냥 제끼시면 되고 한 번만 보시면 되고, 실제 의미 있는 건 한 4개 정도거든요. 그 중에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민사실무 1에서 안 다룬 기록도 한번 보셔야 되고, 시간이 나오면 이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이 넘버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가령 6주차 때 70-12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 앞에 70, 이 앞에 70, 70-12. 요거는요. 요 70이 이제 정말 기록 넘버예요. 그래서 70, 60, 50 이건 전혀 다른 기록이 됩니다. 요거는요.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에는 70-11일 거고요. 그 전에는 70-10이에요. 70-9. 올해는 아마 70-13일 겁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쟁점 하나를 섞어요. 하나를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수원 기록을 보실 때도 70으로 시작되는 기록들은 이제 또 보실 필요는 없죠.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수원 기록은 한 12개, 11개 정도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의 시험을 위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 리는 없어요. 그렇게 한가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록을 가지고 조금 바꿀 거예요. 이 시험만을 위해서 다 모여서 기록을 세팅하고 그럴 여유들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강의 계획안,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저랑 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하죠. 이 시간에.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저랑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업에서 다룬 것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말고사 얘기가 있네요.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만 신경 씁니다. 중간고사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를 보시면 형제실이랑 좀 달라요. 형제실은 뭐 형제실에서 사례는 안 보지 않나요? 제 기억에 사례는 안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는 기록과 처단형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토 보고서를 써야 되는 기록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형이 있어요. 요거는 판결문의 초안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대6? 4대6은 좀 오버 같고요. 3대7 정도의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일단 형식에 맞지 않으면 되게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뭐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감히 판사님들을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렇게 잘 실패 없이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우쭈쭈쭈 하면서 잘하신 분들은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기만의 저기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좀 편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형식에 맞지 않게, 그분들한테 익숙한 형식에 맞지 않게 막 쓰면 내용이 맞으면 점수가 나가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해요. 이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고요. 그러나 당연히 내용은 중요하죠. 내용이 없이 형식하면 뭐 당연히 이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나오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점이에요. 사례형이 있는데요. 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문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주문은 제가 아까 청구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에서의 청구 취지가 판결문에서는 주문인데요. 딴 거 안 쓰는 거예요. 주문만 씁니다. 결론만 쓰는 겁니다. 결론. 다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머지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답안지에는 주문만 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주문 대신 청구 취지를 쓰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주문이든 청구 취지든 결론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결론을 쓰고 논거를 쓰는 문제. 이건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 2가지가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고요. 형식은 뭐 전체적인 문항수를 더 하면 뭐 3-4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시겠죠? 가지 문제를 치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결론부터 쓰고 논거를 써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최악이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소장도 결론부터 쓰잖아요. 청구 취지부터 쓴다니까요. 판결문도 주문부터 써요. 그죠? 너 사형, 그죠? 너 1억 내놔. 이거부터 쓰잖아요. 그리고 왜는 나중에. 우리 사례형도 일단 결론 쓰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왜.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학습하실 때도요, 제 생각에는 판례를 외운다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 판례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암기하지 않으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이거 제가 토요일 날에도 여기서 여기 아니었나요? 진짜 어쩐지 토요일에도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미쳤지 진짜.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판례든 뭐든 외우지 않으면 우리 고득점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외워야 됩니다.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구술 시험이 아니에요. 구술 시험이면 뭐 대충 말로 때울 수 있는데요.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는요,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외워야 돼요. 우리 결론은 O 아니면 X밖에 없어요. 세모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세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말로 장난하는 거죠. 우리는 되는지 안 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부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근거. 요거는 짧게 우리 답안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짧게 외우셔야죠. 뭐 판례 항상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결론부터, 그리고 나서 왜. 뭐 사례든 뭐 항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모가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뭐 이런 경우에는 O, 이런 경우는 X이기 때문에 결국 O 아니면 X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은 확실히 외우셔야 되고 근거는 답안지에 쓸 거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해가 안 돼, 뭔가 어딘가에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건 해결하셔야죠. 누구한테 물어보든 책을 보시든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뭐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결론과 근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결국 암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기본서를 보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점수와 상관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30회를 들어보세요. 점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그거는 뭐 하여튼 그거는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공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 강의를 20번을 들었다. 그러면 외워지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건 정말 요거하기 위한 거에 불과하고요. 점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이건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시험 유형에 맞춘 연습은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3학기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 혼자 요걸 하셔야죠. 요거. 다만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요걸 하려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혼자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정리하고 오해하게 되니까 뭐 강의의 도움을 받는다면 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시험장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요, 책상에 앉아서 밑줄 긋는 게 아니죠. 책상에 앉아서 밑줄 긋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거는 결국 혼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외우는 거. 이게 공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뭐 한 대여섯 시간 하면 힘들죠. 뭐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한다. 제 생각에는 체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나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밑줄 긋고 있는 거죠. 색칠하고 있는 거죠. 색칠하면 우리 책 팔 건가요? 뭐 색칠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요, 무슨 과목이든 공부를 하시면 그냥 책 덮지 말고요. 우리가 뭐 A4 같은 거라도 옆에 딱 놓고 그 공부한 챕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봐야죠. 짧게. 정리가 안 되면 뭔가 좀 어딘가에 꼬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시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습니다. 뭐 일하신다고 생각해야죠. 뭐 뭔들 쉽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민재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기말고사 한 방입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이고요. 100점, 300점. 뭐부터 봐야 되나요?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사례형부터입니다. 사례형부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록형 사례형부터죠. 그렇죠? 사례형부터가 맞아요. 사례형을 빨리 풀고 나머지 시간을 기록형에 올인하는 게 맞지. 기록형을 풀고 나중에 사례형을 풀겠다. 사례형 빵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사례형이 망하면 A뿔 안 나옵니다. 우리가 A뿔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록은 조금 망해도 돼요. 다 못하니까. 사례형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례 풀고 기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간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이나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나눠드린 자료가 하나 있을 텐데 이거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뭐 설마 저한테 소송을 하겠어요? 뭐 건덕지가 있을 때 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똑같은 거 받을 겁니다. 기말고사 직전에 종강주에 이런 거예요. 주의사항. 뭐 다 잘하자는 말이고요. 거기 보면 시험 시작 전 1번 해가지고 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포스트잇 5cm 곱하기 1.5cm 포스트잇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포스트잇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5cm, 1.5cm면 플래그인가요? 그럼 포스트잇이 아니라 플래그. 플래그를 쓸 수 있다. 플래그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록을 실제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써야죠.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잘하자는 내용이고요. 법령은 나눠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험 시간은 4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이제 같이 나가야 될걸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다 같이 나갔는데 이게 작년부터인가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나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하여튼 이렇게 먼저 나갈 수도 있답니다. 이상하다. 옛날엔 다 놓고 나갔는데. 자, 어쨌든 시험 종료. 시험 종료와 동시에, 그렇죠. 즉시 퇴실해야지. 시험 종료했는데 쓰고 앉아 있으면 깐깐한 분 만나면 부정행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변시에서는 저는 실제로 봤어요. 더 쓰다가 빵점 받는 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분이 빵점을 맞으면 이제 뒤에 있는 분이 동요를 하죠. 그러니까 민폐입니다. 민폐. 그러지 맙시다. 빵점 맞으면 저는 막 시험 볼 때 앞분이 더 쓰시다가 감독관이 시험지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울고 막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약간 동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세요. 사례형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가지번호가 있대죠.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0점, 그리고 기록형 300점, 4시간 이렇게 되고요. 뭐 보세요. 써 있지 않나요? 타번의 작성 요령은, 그렇죠? 수업 시간에 연습한 사례 기록 그 기준이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나온다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그 예상 주문은 생략하죠. 형식적 기재 사항도 생략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필요 없어요. 검토 보고서 쓸 때 형식적 기재 사항은 사실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하지만 변시 보셔야 되잖아요. 변시는 형식적 기재 사항을 씁니다. 겸사겸사 연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목차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검토 보고서 목차가 주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어져요.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대충 주어집니다. 대충. 기본만 주어져요. 기본만. 그래서 이걸 믿고 목차를 신경 쓰지 않고 가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목차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개관이 그렇고 이제 하나씩 사례형과 기록형인데요. 사례형을 보시고 잠깐 쉴까요? 우리 7페이지 가시면 사례형. 자, 아까 저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례형은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죠?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례형을 망하면 저는 A- 이상을 받기 어렵다고 썼지만 학교마다 다르겠죠. 사례형을 망하면 A뿔이 안 나오는 건 확실해요. A뿔을 받으려면 사례형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써놨지만 범위가 있어요. 우리 사례형에 출제되는 것들은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뭐냐? 판례입니다. 거기까지. 판례. 그럼 어디까지냐? 제 생각에는 수업 시간에 언급한 판례가 1순위입니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판례. 판사님이 언급하신 판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근 전압 판례. 이거 꼭 나와요. 한 문제씩은 꼭 깁니다. 여기서 최근이라 하면 2017년일 수도 있고요. 2018년일 수도 있고 2016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년분 정도는 좀 우리가 전압 판례 몇 개 안 돼요. 다 합쳐봤자 뭐 3년분 해봤자 뭐 20개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소의 학습이죠. 뭐 이건 할 수 없어요. 내가 평소 학습량이 부족하다. 이건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민사시험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평소에 보던 교재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공부하시는 것이고 수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렸고 사례형 문제, 유형 두 가지도 말씀드렸죠. 주문기재형 문제와 결론 근거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드렸고 근데 어떤 것이든 사례형 문제는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 순서대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푸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사실관계를 읽겠죠? 당연히. 그렇죠?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례집을 푼다고 하면, 사례집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례집이 문제가 있고요. 사실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 밑에 이제 문제, 설문이 있고, 그리고 뒤에 해설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례집은 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당연히 순서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걸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뭐 한 2학년, 한 2학기까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이 사례는 기출이죠, 기출 사례. 그렇죠? 우리 지금 기출 사례만 보지 않나요? 기출 사례 아닌 딴 거 보시나요? 무슨 뭐 노무사 시험 사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우리는 오직 변호사 시험과 변호사 모의 시험만 보잖아요. 거기까지가 기출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2학년 2학기까지는요 해설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뭐 기출 문제 푸는 게 목적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요 시험장 가서 푸시면 돼요. 왜 연습하실 때 굳이 문제를 풀죠? 시험장 가서는 문제를 푸는 거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기출 쟁점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시험장 가서 혹시 기출이 나오거나 앞뒤 쟁점이 나오면 쓸 수 있게, 풀 수 있게.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풀죠? 그래서 생각에는 2학년 2학기까지는 해설을 보시고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당연히 사례집인데 네, 공부 기준은 한 이거 8대 2 정도로 해서 이걸 보시고 사실관계 보고 이 작업을 2학년 때까지 하시다가 3학년 때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사실관계를 보고 쟁점을 생각하고 해설을 보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1학년 2학기인데 이분이 생비법에다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방학 때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겠답니다. 그 스터디 그룹 안에 굉장히 공부를 오래 하시다 온 잘하시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심을 잡아줄 거랍니다. 같이 뭘 할 거냐?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점심 생략하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할 거랍니다. 열심히 쓰겠대요. 이렇게 놓고 기출 문제를 하나 딱 출력해서 문제만 주면 놓고 쓰겠답니다. 그래서 왜요? 그때 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요? 뭘 알아야 연습하죠.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아껴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뭘 아껴 쓰나요? 머릿속에 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분한테 이분이랑 혹시 관계가 좋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분한테 찍히면 안 된답니다. 이분은 말이 많기 때문에 안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는 빠지시지 말고 뭐 하시되 차라리 오픈북을 해라. 오픈북.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면 빠져야죠. 수준이 안 맞는데. 그렇죠? 이분이야 연습이 필요하죠. 이분은 다 하니까. 왜 여기 지금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필기 연습하나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설의 내용, 쟁점, 판례, 결론 이걸 계속 아는 거를 이때까지는 하시고 잠깐만요. 근데 지금 우리는 3학년 1학기 아닌가요? 그게 우리 함정이네요. 그러면 잠깐 바꿉시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괜찮아요. 어차피 뭐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문제를 보시고 그때까지는 이거. 그래서 적어도 기출, 변호사 시험 7번, 그다음에 모의 시험 뭐 대충 30번.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쟁점,
서술 방식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례집의 서술 방식은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쟁점과 판례, 요거 쟁점과 판례. 조금 욕심내면 판례에 따른 사안포석, 결론까지. 요 세 개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시험 7회, 모의시험 30회에 나와 있는 쟁점, 판례, 결론만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신다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 설마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해보세요. 기존에 나왔던 이렇게 변호사 시험 7번에 모의시험 30번이면 37번이에요, 대충. 근데 우리 변호사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19문제 나온다고 할까요? 대충 20번? 740 문제. 설마 여기 다른 거 갖고 오겠어요? 이미 중요한 건 이미 다 나왔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선택형을 열심히 또 하시겠죠? 설마? 선택형 안 하시면 안 돼요. 선택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선택형 열심히 하시고. 또 기록 기출도 좀 볼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요, 요 밖에서 끌고 오기는 이제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다 나왔죠. 밖에서 끌고 오면 그 미친 거죠. 이 시험 좀 이상한 시험이 되잖아요. 중요한 걸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열심히 하시면 되죠. 선택 사례 기록에 나왔던 쟁점만 주구장창 돌리시고 시험 직전에 불안하니까 뭐 사법시험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경만 하고 가시면 되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 보면 8페이지에 보시면 박스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를 푼다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해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사실관계부터 보겠죠. 사실관계를 쭉 읽다가 대부분 그림을 그리시겠죠. 진짜 신기하게 이거를 그림 하나도 안 그리시고 머리로 정리하시는 분도 봤어요. 실제로. 답안지가 하얘서 문제지가. 그럼 이거 따로 메모지를 쓰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사실관계, 아이고 쓰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안 되지만. 뭐 하여튼 그림이라도 뭐 그리겠죠. 근데 이걸 정리하실 때 뭔가가 머릿속에 스쳐가야죠. 이게 머릿속에 스쳐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 관련 판례를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말을 읽다 보면 떠올라야 됩니다. 떠오르면 간단해요. 이제 그 판례에 따른 결론 쓰고 문제 유형에 맞게 주문을 써라. 그럼 주문만 쓰시면 되고 결론 근거 써라. 그럼 결론 쓰고 근거 쓰면 됩니다. 근거는 무조건 판례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판례를 떠올리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되죠. 안 떠오르면 뭐 소설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읽다가 떠오를 거고 좀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면 다 읽고 나서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요. 끝까지 안 떠오르면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록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